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이제 아주 특별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맞아요. 제가 한 5년이 안 됐습니다. 코로나 때부터 이제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 바로 못했고, 오히려 한 1년 지나서, 부동산이 좀 많이 오른 시점에서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당연히 이미 많이 오른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덜 오른 지역을 찾았죠. 덜 오른 지역을 찾아서 투자를 했고, 실질적으로 만 2, 3년만, 한 3년이 안 됐을 때 이제 30억 정도의 총 자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책에서도 알렸다시피 순자산은 그렇게 안 돼요. 한 7억에서 뭐 10억 안쪽이거든요. 그런데 더 이제 큰 문제는 대부분의 부동산 자산은 어떻죠? 굉장히 물려 있잖아요. 현금성 자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매달 생활비를 걱정을 해요. 제가 30억 자산이 총 된다고 해서 현금 자산이 많은 게 아니고 현금 흐름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출퇴근을 그만뒀죠. 이제 엄마랑 합가를 하고 나서 다시 출퇴근을 했어요. 방법이 없으니까요. 매달 나가야 되는 지출이 거의 꽤 많은데 그거를 채울 수 없으니 전 당연히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이제 회사를 그만뒀단 말이죠. 그 이후에는 지금 부동산으로 조금씩 돌아오는 돈으로 쉬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 부족해요. 그런데다가 저의 부동산은 굉장히 리스크가 또 있죠. 무슨 리스크가 있을까요? 최근 저는 역전세로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역전세가 되면 어떻게 되냐. 우선 전세자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죠. 그런데 차액만큼 돌려주는 게 그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뭐 1,000만 원, 몇백만 원이 아니잖아요. 많게는 뭐 1억이 될 수도 있고 몇천만 원도 한 건이면 모르겠지만 두 건, 세 건이라면 정말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이제 현금 자산이 많은 분들은 안 힘들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더 문제는 새로운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요. 그런데 세입자는 만기가 됐고 뭐 세입자가 들어오든 뭐 하든 자기는 나가겠다라는 의사표현을 하고 뭐 법적으로 하겠다고 한다면요. 그럼 저는 모든 전액의 보증금을 다 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전세금이 글쎄요. 제가 소유한 그런 부동산도 전세금이 적지 않아요. 전세 보증금이 적어도 뭐 1억 미만이 없고 뭐 2, 3억 뭐 많게는 5억이 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현금 흐름이 그런 것들을 다 전액을 마련을 했어야 되는 거죠.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대출을 일부 받는데 대출을 풀로 받는다고 해도 부동산 대출이 요즘 쉬운가요? 한도는요? 근데 만약에 1주택 이상자예요. 2주택자예요. 최고 60%. 1주택자 70%. 대출로 어떻게 다 감당이 되나요? 저는 대출로 당연히 감당이 안 됐고 나머지 뭐 신용대출도 받고 추가 대출도 받았어요. 가장 또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받아서 이제 현금이 이제 흐름이 이제 좀 망가진 거죠. 근데 저는 어쨌든 지금도 가장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을 지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이니까 가장의 역할을 해야죠.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저는 지금 쉬면서 뭘 하냐. 저는 지금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내가 또 만약에 부동산을 투자할래? 그러면 저는 지금은 부동산을 투자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유는 뭘까요? 내가 부동산으로 총 자산을 만들었어.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에세이를 썼어. 그런데 나는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는다? 왜일까요?
저에게 있어서 투자는 가장 매력적인 거를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저에게 매력적인 건 보다 많은 수익만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저에게 매력적인 자산은 저는 이제 워렌 버핏의 이제 투자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려고 노력합니다. 원금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쟁점이고 가장 큰 원칙입니다. 저에게는 가장 큰 원칙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투자라는 걸 하면서 부동산 투자만 했을까요? 그럼 제가 했던 투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부동산 투자도 별로 안 해본 게 없어요. 뭐 쉽게 말하는 매매 뭐 싸게 사서 뭐 조금 더 가격이 올랐을 때 팔고 이거는 기본이죠. 경매도 해봤고요. 청약도 해봤네요. 분양 뭐 이런 것들은 좀 잘 안 했어요. 차라리 그냥 좋은 가격에 집을 사서 흐름이 올라왔을 때 그 다음에 절세를 최대한 누리고 팔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 말고는 또 어떤 투자를 했냐? 굉장히 많이는 투자들을 했어요. 예를 들면 주식 투자 당연히 해봤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펀드 해봤죠. 보험 상품 저축 당연히 했죠. 저는 보험 설계사로 오랫동안 일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뭐를 했을까요? 네, 이제부터는 조금 특이한 것들도 했습니다. 뭘 했었냐면 외환 트레이딩이라는 것도 했었어요. 주식 쪽에서는 비상장 주식에 투자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코인 쪽으로 가볼게요. 코인 쪽에는 저는 또 무슨 투자를 했냐? 비상장 코인 투자했었습니다. 그리고 상장 코인에 대한 것도 해봤었고요. 그리고 특정 코인에 대한 투자 당연히 했죠. 거래소에서도 했고, 또 뭐 모집하는 쪽에서 하는 약간 네트워크 방식의 그런 어떤 코인 투자도 했었습니다. 뭐 크게는 두 가지를 제가 했었어요. 했다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제가 투자를 조금 한 부분이 있었죠. 어떤 코인이었냐면 파일 코인이라는 것과 KOK라는 코인을 제가 이제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때 투자 방식들은 특정 코인을 사고 모으고 근데 그걸 일시금으로 사는 형식이었고 걔를 뭐 네트워크 방식으로 소개를 해주면 일부 그걸 더 주는 방식이었었어요. 그런데 저는 두 개 다 파일코인도 그렇고 KOK도 그렇고 부동산 투자를 계속 하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막힐 때마다 그 코인들을 좀 빠른 시기에 팔았었어야 됐어요. 제가 현금 흐름이 막혀서 빠른 시점에 팔아야 됐었던 저의 그 상황이 저에게 이제 손해를 막아주는 계기가 됐어요. 파일코인이 제가 그때 처음에 들어갔을 때 한 개 코인 가격이 30만원대였어요. 그게 이제 100만원 간다 이럴 때였거든요. 30만원일 때 들어갔는데 걔가 한 35만원 정도까지 막 이렇게 오를 때 저는 이제 바로 뺄 상황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그 소개해주신 분이 혹시라도 손해되면 뭐 책임지겠다 뭐 이런 약속들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바로 필요해서 그냥 빨리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는 뭐 가격이 지금처럼 내려가지는 않을 때였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그분도 다른 뭐 코인이나 이런 거에 좀 이득을 보고 있으셔서 엄청 많이 이득을 보고 있으셔서 저와의 이제 구두 약속을 지켜주셨고 KOK 같은 경우는 한 큰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1000만원 넘는 돈, 한 1500만원 정도를 넣었었는데 그것도 이제 현금 흐름이 막혀서 그것도 찾았어야 됐었어요. 몇 개월 만에 저는 찾았어요. 한 4개월? 5개월 만에 찾았는데 그게 벌써 제가 이미 그 진입을 했을 때 그 회사가 4년 이상 갔었을 때거든요. 계속 코인 가격이 올랐었고 저도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코인 가격이 계속 올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현금이 필요해서 그냥 찾았죠. 찾을 수 있었어요. 정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의 장점은 언제든 내가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었었어요. 어쨌든 뭐 락이 걸려져 있는 코인들은 저는 조금 선호하지 않게 됐어요. 이유는 제가 비상장 코인을 투자를 했었는데 그 코인이 10배가 갔었어요. 비상장 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근데 락이 걸려 있는 거예요. 1년 넘게 걸려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1년 넘게 걸려 있는데 1년 후에 전액 다 찾을 수 있다? 그것도 아니었었어요. 뭐 1년 후부터 뭐 몇 개월에 뭐 5%씩 찾을 수도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10배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든 현금 흐름을 내가 채울 수 없다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게 10배 정도 올랐을 때 제가 그냥 그걸 찾고 싶다라고 이제 회사 측에 말을 드렸더니 그때 이제 2배만 이제 이득을 보고 팔 수 있게 이제 해줬어요. 그럼 회사로서도 이득이죠. 왜냐면 제가 팔면 회사는 그때 당시에 시장가액으로 팔고 저한테 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회사는 8배를 이제 그냥 공짜로 먹고 저는 이제 1배만, 그러니까 2배, 제가 투자한 돈에 1배를 더 주니까 저는 2배만 이득을 보지만 회사는 꽁으로 8배를 먹었겠죠. 어쨌든 그런 코인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저는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물론 내가 돈이 되게 많고 여유가 되게 많았으면 그냥 주는 것도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팔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코인이 엄청 막 이렇게 출렁거릴 때 제가 코인 투자했던 그 비상장 코인 10배 오른 것도 뭐 거의 가격이 나락이 갔어요. 다행히 그것도 잘 빠져나온 거고 결과론적인 거죠. 이거는 단순히 이 결과가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찾은 게 훨씬 손해인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저는 그런 코인들을 들어갔을 때 저의 현금 흐름이 막히는다라는 그 조건이 저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저는 어쨌든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질문을 할게요. 지금 나는 그래, 총 자산은 모아놨는데 현금 흐름 없는 사람이야. 별로 없어. 그런데 무슨 투자할 거야? 지금 너에게 가장 매력적인 투자 방법은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지금 하는 건 AI를 도입한 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어요. 제가 이 시스템을 이용한 거를 오늘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선은 현재 얼마의 수익이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스토리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우선은 현물은 투자를 계속 하는 사람이에요. 코인도 계속 했어요. 뭐 주식뿐만이 아니라 코인도 계속 투자를 했죠. 현물도 당연히 계속 투자를 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런데 작년에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되게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을 해봤을 때였어요. 뭐 코인 투자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뭐 부동산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저는 왜 부동산에 올인을 했을까요? 제가 이미 외환 트레이딩이며 코인이며 뭐며 다 투자를 했었는데 저는 가장 저에게 닥친 위기 때 파산할지도 모른다라는 시기일 때 내 총 재산 단 1억, 순 자산 1억일 때 저는 왜 부동산에 투자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잃어버리면 안 되는 자산이니까요. 그런데 다시 그때는 몇 년 전이었으니까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이것저것 해봤는데 잃어버리지 않는 자산은 부동산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아니, 상황이 달라진 거죠. 왜냐면 저는 지금 AI로 돈을 벌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AI로 돈을 쓰고 있어요, 우선. AI로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 3,000% 빠지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저는 AI로 지금 챗 GPT 이용을 하고, 수노 AI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캡컷 같은 것도 사용을 하고요. 브루 AI 같은 경우도 사용을 합니다. 유료로 결제하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10 얼마 우리나라 돈으로 결제를 매달 하면서 구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3개월 전부터 AI 봇 트레이딩에 대한 구독도 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봇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저는 그만큼의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만큼을 투자를 해봤고 그 결과
엄청난 성과를 냈습니다. 그 성과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우선 과정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과정. 저의 투자 원칙은 원금을 잃어버리지 말자가 투자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원금을 잃어버리지 않는 투자를 계속 찾고 찾았겠죠. 근데 원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저는 사기를 당해봤잖아요. 누구한테? 보이스피싱한테. 근데 사실 보이스피싱한테만 사기를 당한 건 아니고 예전에도 수시로 뭐 비상장 주식에도 제가 건 바이 건 굉장히 많이 투자를, 많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의 자산의 볼륨 치고는 꽤 많은 비상장 주식을 투자를 했었어요. 당시에 비상장 주식을 투자를 했던 방식은 그냥 아는 분의 추천으로 했어요. 알아보지 않은 거죠, 제대로. 무지에 대한 결과는 참혹합니다. 왜냐? 단 하나도 원금을 찾지 못했거든요. 비상장 주식에 총 투자한 거 거의 한 1,000만원 정도 됐었고요. 그것만. 그리고 제가 예전에, 특정 뭐 이렇게 카톡이랑 비슷한 어떤 후발주자였는데, 회사를 제가 뭐 언급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지 몰라서, 지금 제가 구독자가 몇 명 없지만 나중에 많아질 거를 예상을 해서, 특정 회사의 그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도 이제 500만원을 샀었어요. 하나도 못 받았어요. 비상장 주식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에 투자한 거는 사실 다 손해를 봤다라고 봐야 돼요. 총 잃어버린 것 꽤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제가 몇 개 초반에 들어간 것만 사실 계산을 한 거고, 그 후에도 꽤 들어갔기 때문에 꽤 많은, 뭐,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3천만 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하여튼 3천만 원 언저리까지는 되는 돈을 다 날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투자를 한 건,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외환 트레이딩 해봤습니다. 외환 트레이딩. 그거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냥 뭐 하는 건 아니었고, 차트를 보면서 회사가 주는 어떤 굉장히 신뢰할 만한 차트를 보면서 개인이 투자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처음에 굉장히 많이 쉽게 소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겼죠. 그래서 계속했습니다. 잠을 안 잤어요. 돈이 벌리니까 잠이 오냔 말이죠. 안 오더라고요, 저는. 근데 결국은 이제 청산이 됐어요. 그때 알았죠. 이게 내가 100번 이겨도 한 번 지면 지는 게임이구나. 이제 그런 게임이 또 선물 계좌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세대 봇이 나왔을 때 선물 투자를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선물은 결코 하지 않겠노라 라고 마음 먹었어요. 왜냐? 너무 무서우니까요. 청산.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이 영원히 된다라는 뜻이에요. 빚이 생기지는 않지만 내 계좌에 있는 돈이 영원히 된다. 저의 투자 원칙은 뭐라고 그랬죠? 원금을 지키자인데 그 원금 지키자가 우선 안 되잖아요. 청산이 당하면.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투자하는 이 방식은 코인 트레이딩인데 특정 코인에 투자하는 거 아니고요. 비상장 코인 아니고요. 지금 현재 거래소에 있는 거를 제가 스스로 제 거래소에서 투자를 하는 건데 제가 매일매일 사고 팔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AI 봇 트레이딩을 이제 AI에게, 봇에게 시켜버리는 거죠. 걔는 이제 잠도 안 자고 24시간 일을 합니다. 어쨌든 그거를 작년에 들었어요. 제가 처음 시도해본 건 2세대 봇이었어요. 2세대 봇. 2세대 봇은 굉장히 획기적이었었어요. 1세대 봇은 이런 거였거든요. AI가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코인이 오를 것 같아 라는 것에 오르는 거에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는 게 맞았어? 그러면 이제 따는 거죠. 내리는 거가 맞을 것 같아. 맞는 거예요. 이게 확률 게임이 있겠죠.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확률이 있겠죠. 그런데 시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선물은 레버리지라는 걸 사용한단 말이죠. 어쨌든 다 못 알아들으셔도 돼요. 제가 그냥 과정을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레버리지를 사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청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무서운 거였어요. 근데 AI라고 다를까? 라는 모습으로 저는 이제 약간 그냥 관망했죠. 관망했는데 청산되는 경우들이 왕왕 나오는 것들을 이제 봤죠. 관망이니까 얼마나 편해요.
2세대 봇은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리스크를 해지한대요. 우선 리스크를 해지한다면 저 같은 사람은 좋아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 봤더니 한 방향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래요. 뭐 양방향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코인이 오르는 거에만 베팅하는 게 아니라 오르고 내리는 거에 이제 같이 쌍을 해서 투자를 한대요. 그런데 그게 그냥 무작위의 쌍들을 짝꿍을 짓는 게 아니라 고코릴레이션, 상관계수가 있는, 예를 들면 굉장히 차트가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런 코인 애들을 이제 데이터를 뽑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코인을 쌍을 짓습니다. 그 애들을, 그럼 그 아이들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대로 수익이 날 순 없을까라는 개념으로 만든 게 2세대 봇이에요. 그러니 걔네들은 떨어진다라고 손해를 보거나 오른다라고 손해를 보거나 오르는 거에 예측하거나 떨어지는 거에 예측하는 건 아니에요. 어떠냐면 비슷하게 움직이면 수익이 나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얘를 해봤어요. 당연히 해봤죠. 왜? 나는 돈이 되는 일들은 실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해봤더니 와,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익절량이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그 2세대 봇에 제가 한 2개월쯤 하니까 단점이 있더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단점이었어요. 뭐냐면 걔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얘는 비트코인이고 얘는 솔라나예요. 얘네가 보니까 차트가 비슷한 것 같아서 짝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비트 오르는 거에 투자하고 솔라나 내리는 거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같이 쌍을 지어서 하나의 코인이 페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비트코인 오르는 거랑 얘 내리는 거 투자했다면 얘 내리는 거, 얘 오르는 거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예측이 맞은 코인은 계속 익절을 해요. 근데 예측이 안 맞는 코인은 계속 마이너스라는 미실현 P&L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그러면 미실현 P&L이 깊다는 건 어느 순간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청산을 하면 그 미실현이라는 거를 확정을 짓게 되거든요. 미실현 P&L이 마이너스가 깊은데 그걸 확정을 지면 내가 마이너스를 확정 짓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번 돈 있고 마이너스 된 돈 똔똔이면 근데 똔똔까지는 아니었어요. 분명히 왜냐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내린 거는 그러니까 익절난 거는 그냥 익절나고 다시 재진입하지만 마이너스 된 건 물타기라는 형식으로 2차 그걸 해놨죠. 그런데 그 물타기를 무한정할 수 없다 보니 어떤 날은 뭐 손절을 우리가 정해놓으니까 손절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굉장히 큰 거예요. 물타기를 많이 했을 경우는. 어쨌든 그런 단점을 봤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3세대 봇 그걸 해칭했대요. 또 2세대 봇의 단점을 해칭했대요. 그래서 봤더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봤죠. 당연히 해봐야죠. 해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해봤더니. 그러니까 내가 좋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언니도 해. 내 남자친구도 해. 내 아들도 해. 이렇게 해서 4명이 진행을 했습니다. 4명이. 그 4명이 진행을 한 값이 우리가 사실 12월쯤에 막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막 모든 그 3세대 봇이 막 나온 거라서 회사에서도 그 봇을 이용하는 회사에서도 우리에게 어떤 값이 제일 좋다라는 걸 제시해주지 않았어요. 우리들이 찾아가는 단계였었어요. 데이터는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런저런 수치를 계속 변경을 하면서 넷도 당연히 변경을 했고 회사 다른 분들이 변경을 하는 것도 많이 서칭을 했습니다. 많이 보고 지켜보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만의 수치, 우리끼리 하는 만의 수치를 찾았고 그 결과가 이제 그거로 인해서 재세팅한 게 우리가 1월 8일입니다. 그러면 2월 8일, 3월 8일 아직 만 3개월이 안 됐죠. 근데 수익률이 얼마 정도일까요? 수익률! 중요하지 않나요? 수익률이 무려 40%에서 봇을 이용해서 수익 난 게 40%에서 60%가 오늘 날짜로 넘었어요. 못 믿겠다고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저희 그냥 바이낸스, 거래소나 이런 걸 보여드릴 텐데, 상관없습니다. 못 믿으셔도. 그냥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거예요. 저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고 나는 원금을 잃어버리지 않는 원칙주의자다. 그런 내가 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보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리뷰할 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재미없잖아요. 다음번에 영상에는 그러니까 오늘 수치 먼저 잠깐 공개를 할까요? 그러면 저는 여기 보시면 여기 매월 저희가 매일매일 익절한 내용이 있는 이게 지금 3월달 거고요. 2월 것도 있습니다. 1월 것도 있고 12월부터 테스팅을 시작을 했고요. 12월에 테스팅을 했던 건 2,000불로 테스팅을 하다가 넘어온 겁니다. 그러면 자산 흐름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요것도 이제 바이낸스에서 이제 본 내용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얘네가 이제 벌어서 낸 거고요. 요게 아까 전에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현재 봇이 돌아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봇은 그냥 뭐 이렇게 평소에는 평온해요. 다 마이너스죠. 다 마이너스입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플러스는 10%만 익절을 하면 나오기 때문에 나오면 얘가 대기 상태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점이 될 때 얘는 일을 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마이너스인 애들은 10%가 될 때까지는 기다리고 있다가 10%가 안 돼서 마이너스가 좀 깊어진다. 그러면 물타기를 하기도 하죠. 얘는 한번 물타기를 했네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다 나오더라.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얘네들 리핏은 11번, 10번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더 많아요. 왜냐면 얘를 세팅을 다시 하면 이 숫자가 다시 0이 됩니다. 펜딩에 있는 애들도 뭐 익절을 많이 했었던 애들인데 제가 이제 시드가 커질수록 이제 시드가 계속 얘가 일을 하면서 늘어나면 제가 시드를 다시 복리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얘를 시드를 바꿔줘야 되는데 얘가 엔트리 값이 수정이 안 돼요. 들어가는 돈이. 그래서 다시 삭제를 하고 세팅을 하면 얘가 리핏이 0으로 다시 시작을 하는 걸로 돼서 실질적으로는 더 이득을 냈지만 안 보이는 것 뿐입니다. 어쨌든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알지 않는 저도 그냥 할 수 있는 거다. 1월 8일날 시작한 게 8,200불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봇 사용료를 일부 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달에 그러니까 처음 하는 것만 3개월치 봇을 구독을 했거든요. 처음에만 제가 별도의 1,000불을 냈어요. 그 다음에 구독료가 1,000불이에요. 싸지 않아요. 비싸요. 비싼데 저는 부동산을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총 투자한 금액이 2천만 원이 안 돼요. 봇 사용 비용 뭐 지금 환율로 하면 지금 테더가 달러잖아요. 1,500원, 1,400원 사이예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땐 1,400원이었습니다. 1,400원에 1,000불이면 140만 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처음 투자한 돈은 8,200불이에요. 만불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8,200불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8,200불도 처음부터 8,200불을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그 며칠 전에는 2,000불로 며칠을 하다가 수익이 너무 잘 나길래 시드를 계속 늘렸죠. 근데 이 시드를 늘렸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제 바이낸스 계좌입니다. 그냥 제 거래소예요. 어디에 돈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폰지 사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폰지 사기 안 당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사기는 내 거래소에서 하지 않으면 사기 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게 다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 피해자가 되면 그걸 헤어나오기 너무 힘들다라는 말이에요. 폰지 사기더라도 잘 들어가서 잘 빠져나오면 위너예요. 위너. 이긴 거예요. 승자예요. 그런데 잘못 들어가서 거기에서 빚을 지면 완전 패배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내가 툭툭 털고 나올 수 있는 돈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큰 위험을 닥치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것도 일부 해봐야 나쁜가요? 나쁠 수 있죠? 그런데 괜찮은 타이밍에 들어가서 내가 잘 나오면 괜찮게 나는 영악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어떤 특정 회사에 아주 작은 돈을 좀 보내놔서 매일매일 수익률을 받는 것도 해요. 매일매일 수익률이 2.8%에서 3.1%를 받는 것도 지금 해요. 아주 작은 돈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금을 받으면 그때 이후부터는 이자로 돌리는 거니까 해보자. 작은 돈으로. 내가 잃어버려도 전혀 마음의 상처, 그래도 마음의 상처 안 받는 정도의 작은 돈으로는 해보자 주의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제가 8,200불이면 1,000만 원이 넘어요. 제가 당시에 1,400원 정도였으니까 1,500원까지도 됐었으니까 1,500원 계산을 해볼게요. 1,230만 원입니다. 여기에다가 보사용료도 1,000불 냈다라고 칠게요. 만약에 100만 원입니다. 1,380만 원이에요. 1,380만 원이 나에게는 지금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돈이에요. 누군가에겐 굉장히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돈이라고요. 그런데 그 돈이 걔가 구독료를 한 번 더 냈는데 그건 벌어서 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좌가 얘는 지금 현재 바이낸스 계좌입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돈이 움직이고 있죠. 못 알아보셔도 상관없어요. 어카운트 에쿼티가 지금 이거는 오늘 내가 청산했을 때 남는 잔액입니다. 12,178, 175 이렇게 움직이고 있네요. 저에게 그런 말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자기는 종잣돈을 못 만들겠어. 종잣돈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 아니면 종잣돈 얼마나 만들어야 돼? 부동산 투자하려면 요즘엔 1억은 있어야 된다는데? 맞아요. 1억 있어도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2천만 원이 안 되는 돈 1,380만 원을 투자를 해서 본방 계좌 보여드렸죠? 지금 현재 제가 번 돈으로 냈으니까 12165 이 정도 지금 현재 막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곱하기 지금 다 1,500원으로 계산했으니까 똑같이 1,500원으로 계산을 할게요. 그랬을 때 현재 1,824만 7,500원이네요. 3개월 안 됐습니다. 3개월 안 됐어요. 500만 원 수익 어떤가요? 제가 많이 난 게 아니에요. 우리 언니는 오늘 날짜로 총 60%가 났는데 번 거 중에서 1,000불은 재구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000불을 근데 찾아 썼어요. 오늘 아침에. 아니야, 오늘 아침에가 아니에요. 며칠 전에 찾아 썼어요. 그 전에 2,000불을 한번 찾아 쓰고 그 다음에 3,000불을 찾아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좌에 1,300불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톡방에 우리 가족 톡방에 계속 매일매일 서로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번에 그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왜냐면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그리고 저희 아들은 7,500불로 시작을 했어요. 우리 아들도 거의 구독료까지 하면 1,200만 원 넘는 돈, 1,300만 원 가까운 돈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12,000, 저랑 이제 계좌가 비슷한데 저보다 늘 많아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현재 우리는 그리고 남자친구가 제일 수익이 적어요. 남자친구는 한 40%, 오늘 아침에 보니까 40%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중간에 이 보스이 미실현 P&L이 조금 쌓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에 이제 일을 안 하게끔 쉬게끔 잠깐 해놨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다 돌아오니 우리는 그 상관계수의 애들만 하니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갖고 우선 지켜보자 라고 해서 이제 지켜본 결과 이제 다시 수익률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사람 모두가 4명 초창기 시작한 사람 모두가 40%에서 최고 60%가 넘는 수익이 현재 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늘은 굉장히 사설이 길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아주 간단하게 수익률, 이 영상은 그냥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기계적으로 올릴 거예요. 소개받을 수 있냐? 나도 그런 거 투자하고 싶다. 난 좀 더 알아보고 싶다. 그런 분들, 저희가 계속 리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냥 리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구독자가 10분 정도 되더라고요. 10분 정도 되는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저는 이거는 이거대로 올릴 거예요. 왜냐면 저는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나에게 가장 매력적인 투자는 이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3개월에, 말이 되나요? 3개월이 안 됐는데, 순수하게 50%가 낮다. 구독료 빼고도 30%에서 40%가 낮다. 그럼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시드가 약해서 구독료가 센 거지. 시드가 많은 분들은 구독료 뭐 하루나 이틀 만에 뽑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같이 이제 봇 돌리시는 분 중에서는 3억 원으로 이제 돌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순수익이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궁금하시다 하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편안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여튼 저는 매주 이 수익은 그냥 그때 영상은 굉장히 짧게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사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보이스피싱 그놈들한테 다 털리고 파산 아는 줄 알았지. 94일생으로 살아남았다고 환호했는데 부동산 역전세에 발목 잡혀 하늘이 무너지는 줄만 알았지. 근데 뭐 무너질 틈도 없었어. 세입자 나가면 페인트부터 새로 칠하고 망치 들고 바닥도 뜯고 가족과 같이 고친 집 빚은 갚아야지 한숨 쉰다고 바뀌겠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아야 하니까. 우는 내 생에 봄날은 온다. 창고는 바닥나도 난 다시 일어설 거야. 돈 앞에 울고 웃던 날들 많지만 결국 나는 내 힘으로 다시 피어날 거야. 보이스피싱 렌탈업체로 확산되고 경찰서에 소환되고 소송에 시달리고 신용 등급 바닥 찍고 돌아보니 돈보다 중요한 게 눈에 들어와. 가족들과 협동하고 엄마 살피는 지금이 소중해.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 없으면 힘들지. 그렇다고 무너질 순 없잖아. 버티고 살아남으면 언젠가는 겨울도 지나갈 테니까. 오는 내 생에 봄날은 온다. 창고는 바닥나도 난 다시 일어설 거야. 돈 앞에 울고 웃던 날들 많지만 결국 나는 내 힘으로 다시 피어날 거야. 막막했던 날들도 이제는 웃으며 말할 수 있어. 그래도 난 버텼고 결국 내가 원하는 삶